우한 폐렴과 관련한 문정권의 오락가락 갈팡질팡이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초에 과도한 불안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했지만은 이틀 뒤에는 과다할 만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를 미적에다가 오늘 새벽 0시부터 취한 후베이성 입국자 금지, 후베이성 방문자 제한 조치. 이것은 참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중국에서 보면 후베이성이 아닌 곳에서 폐렴 환자의 40%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역이 오염됐는데도 후베이성만 지금 제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찔끔 조치 잘못된 겁니다. 의사협회에서도 즉각 중국 전역에 대해서 제한 조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전문가의 의견조차도 묵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WHO에서는 확진자의 하루 전 동선과 하루 전 접촉자도 조사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사람 간 전염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질보는 사람 간 가능성 없다라면서 그리고 또 무증상 감염 사례도 없다라고 지금 방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증상이 드러난 이후에 접촉자 동선만 조사했던 것입니다. 늦어도 한참 늦은 조치입니다. 세 번째로는 복지부에서는 어제 오후 5시 반에 중국 여행 철수 권고를 내렸습니다.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다 4시간 만에 뒤집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검토할 예정이다. 왜 그랬냐라고 지금 따져보니까 외교부는 복지부에 물어보라. 복지부는 외교부에 물어보라. 책임 떠넘기고 있습니다. 아마 중국이 항의를 하자 그 사이에 번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총선 전에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성사시켜 그 바람으로 총선을 이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우한 폐렴 때문에 망가지니까 중국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인 정략 때문에 국민들의 안전은 아예 뒷전인 것입니다. 이런 모렴치, 국민 무시, 국민들이 엄중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집권 여당의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얼마 전 당회의에서 2차 감염자가 보건소에 근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 뉴스였습니다. 민주당 대책특위위원장인 김상희 의원은 한국의 검역 체온 기준이 37.9도이고 중국은 38.9도다라고 말했는데 완벽한 가짜 뉴스입니다. 정상 체온이 36.5도고 검역 기준이 37.5도였습니다. 지난달 말 전북에서는 우한 폐렴 확진자가 나왔는데 방역에 신경 써야 할 민주당 소속의 황인홍 무주 군수는 그날 필리핀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도대체 뭐들 하는 것입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0일을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참 국민들의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우한 폐렴 사태에 직면해서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의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 대통령이 낯간지러운 자기 칭찬을 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1000일 동안 문 대통령이 한 일, 경제 추락, 민생 파탄, 일자리 참사, 국민 안전 허술, 검역 방역 구멍, 안보 위기, 외교 고립. 좀 더 얘기할까요? 과거 정권 때려잡기, 검찰의 수사 방해,
권력 유지 목적으로 위헌선거법, 공수처법 통과, 그것도 날치기 처리. 우리는 문 대통령한테 차라리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이니 북한 짝사랑이니 되지도 않은 생각과 정책을 바꾸지 않고 고집하고 있으니 나라가 이렇게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일을 할수록 나라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제발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도취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불량 상품들을 이른바 인재 영입이라고 속이면서 국민들에게 가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한테 가짜 뉴스를 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입인사 2호인 원종건 씨, 여자친구한테 데이트 폭력을 가하는 등 미투 당사자였습니다. 영입 5호 오영환 씨, 조국 자녀의 입시 비리에 대해서 학부모 관행이다라고 얘기했다가 몰매를 맞았습니다. 14호 영입인재라는 조동희 씨, 창업의 아이콘 인양 홍보했는데 일주일 만에 3개 기업 창업했다가 2년 3개월 만에 동시 폐업했습니다. 스펙 쌓기용 창업이었습니다. 가짜 창업이었습니다. 11호 영입인재라는 최기일 교수, 방산 전문가라고 했지만은 논문 표절이 드러났습니다. 10호 인재라는 이탄희 전 판사, 판사 시절에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했지만은 아무런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아서 임종원 행정처장이 대신 억울하게 기소당했습니다. 13호 이수진 전 판사, 자신이 블랙리스트, 사법부 블랙리스트 피해자다라고 주장했습니다만은 3차례에 걸친 법원 내부 진상조사, 검찰 수사 결과 블랙리스트에 이수진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자, 민주당의 인재 영입쇼, 감성팔이를 위한 너절한 쇼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민주당은 국민들을 속이려는 추한 짓들 그만두고 제발 제대로 된 사람들 영입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아니, 문 대통령은 가짜 뉴스를 엄단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부터 가짜 뉴스를 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올해 공무원 채용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6만 명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7만 4천 명 공무원 채용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우리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에 전국 시군 152곳 중 인구는 152곳, 인구는 줄었는데 공무원이 늘어난 지역은 113곳이었습니다. 이 정권이 졸속으로 추진한 공무원 증원 계획에 민낯입니다. 이 같은 정부 대선 공약대로 5년 동안 17만 4천 명을 신규로 채용하게 되면은 30년간 지급될 급여는 총 327조 원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퇴직 후에 받아갈 공무원 연금은 92조 원입니다. 국회 예정처 자료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공무원 연금의 재정 적자입니다. 작년 재정 적자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전한 금액이 2조 563억 원입니다. 앞으로 8년 뒤인 2028년에는 5조 1천억 원이 될 것입니다. 이건 역시 모두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전가하는 재정 폭탄입니다. 이런 무차별적 세금 살포 포퓰리즘 때문에 국가 재정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작년 국가 부채는 1,700조 원입니다.
국가 채무 700조 원 넘었습니다. 공무원연금의 충당 부채는 750조 원 넘었습니다. 우리 국가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유럽과 남미의 국가부도 재정 파탄에는 예외 없이 공무원 증원이라는 포퓰리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국민 혈세를 이용해 일자리 만드는 국가주의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자유시장 경제로 대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 우리 당의 자매정당의 미래한국당 대표를 맡게 된 한선교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당법 위반 등으로 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미래한국당은 우리 당의 자매정당으로서 앞으로 비례대표 후보자를 공천하고 우리 당과 그 정치적 목적을 함께할 자매정당입니다. 그리고 그 정당의 설립 과정은 현재의 정당법과 헌법과 법률에 의한 완벽한 합법적인 절차를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당의 대표자로 한선교 의원이 선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의원 꺼주기다. 미리 그 의원을 몰래 보내어서 그 사전에 미략한 대로 대표를 만드는 것이니까 정당법 위반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꺼주기의 원조는 바로 민주당입니다. 과거 자민련을 그 멀쩡하게 설립되어 있는 전혀 다른 정당인 자민련을 교섭단체로 만들기 위해서 의원 꺼주기를 했고, 그렇게 빌려드린 의원님은 그 언론에 대고 연어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겠다, 초심을 잃지 않겠다며 충성맹세를 하고 자민련으로 갔다가 돌아온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이런 정당에서 어떻게 우리 당에 대해서 지금 그 합법적으로 설립되어 이제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이 태동 중인 정당에 대해서 이런 망발을 퍼붓고 또 고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민주당과 그 위성 정당들이 야합을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통과시키는 현장에서 사전에 여러 차례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헌법에도 반하고 국민의 의사에도 반하는 그런 반민주적인 악법으로서 만약에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을 통과시키면 우리들은 자매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수차례 경고를 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폭거를 자행한 민주당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로서 지금 자매정당을 설립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회방을 놓기 위해서 대표로 선출될 예정인 한선교 의원을 고발하겠다, 또 우리 당의 황교안 대표를 고발하겠다고 발표하는 그 폭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용납할 수 없는 심정입니다. 이제 우리 당은 그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그 통과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폭거에 대해서 그 경고를 실천에 옮기고 있을 따름입니다. 어떻게든 회방을 놓겠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의도한다 목표한 바대로 그 자매정당 설립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자매정당을 만들면서 최고의 고민이 바로 자매정당을 홍보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당의 지지자들이 우리 당의 자매정당임을 인식하고 그 자매정당에 투표하기를 우리 당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 홍보 방법이 마땅치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정의당 등 여타 위성정당에서 이렇게 회방을 놓고 욕을 해대니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어서 그것은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욕을 하고 공격을 하고 고발을 할 때도 스스로 돌이켜봐야 될 게 있습니다. 스스로의 양심이 반하는 이러한 행위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당의 이러한 그 폭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좌시하고 있지는 않을 것임을 밝혀둡니다.
우리 정책위 의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한 번 더 더불어민주당에 경고하고자 합니다. 미래한국당 창당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한교안 대표를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참으로 후한무치한 행동입니다. 미래한국당은 제1야당인 한국당을 배제시킨 채 4+1이라는 반헌법적 협의체가 강행 처리한 연동제 비례대표제에 대항하기 위해서 창당한 것입니다. 국민들의 의사행성을 왜곡하는 선거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날치기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서 한국당은 잘못된 길을 바로잡고자 미래한국당 창당을 추진 중에 있고 지금 여기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당 설립 자유에 관한 헌법적 규정을 덜먹이지 않더라 해도 미래한국당은 헌법과 정당법에 따라 창당 요건들을 엄격히 준수하고 철저히 합법적인 틀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위법적인 부분이 전혀 없는 미래한국당 창당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딴지를 걸고 해방을 놓는 민주당과 정의당이야말로 정당법에 따른 창당 방해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논리라면은 당원 배가 운동과 권리당원 모집 등 민주당, 정의당이 하고 있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까지 모두 다 위법에 해당할 것입니다. 헌법과 정당법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에서 오로지 자유한국당 흠집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은 그들이 이번 총선에서 얼마나 궁지에 몰려 있는가를 스스로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창당 방해열을 올리지 말고 집권 여당으로서 우한 폐렴 대응이나 민생 경제 회생 그리고 국정이나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홈페이지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우한 폐렴과 관련하여 입국 금지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하지 않은 입국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민주당 홈페이지에 이렇게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여야 3당 원내 소속끼리 간담회를 열어서 2월 임시국회를 합의하에 개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번 연말 패스 출액과 예산 날치기, 선거법 날치기, 공수처법 날치기 등으로 인해서 무리하게 했던 민주당에 사과도 요구했습니다만은 대의적 차원에서 특히 우한 폐렴 사태, 신종 바이러스 사태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 점에 국회 차원에서 초당적 방역 지원도 합의하는 등 엄중한 현 시국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난날 탈불법으로 인해서 국회를 오명으로 멍들게 했던 그런 가오에 대해서 반성하기를 바라면서 저희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2월 국회 개의를 합의했던 것입니다. 선거구 획정 문제라든지 검역법 등 이런 일부 법안들에 대해서 완성도를 높여서 이번 회기에 합의 처리에 하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이미 많은 부분 어제 브리핑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오늘은 정부가 우한 폐렴 중에도 북한만을 바라보고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한 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서 남북 간 방역 협력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 짝사랑은 가히 끝을 모를 지경입니다. 북한은 이미 선제적 대응으로 국경을 폐쇄하고 비자 발급 업무를 중단하여 중국인 출입을 금하는 것은 물론
중국을 경유한 외국인에까지 입국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개성공단을 잠정 폐쇄해서 한국 국민들이 북한에 들어오는 것조차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정부는 이미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그제서야 뒷일은 비자 발급 제한과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넉장이라도 한참 넉장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한폐렴이 북한에서 발병하지 않았다고 하는 마당에도 이미 확진자가 나왔고 우한폐렴 발병 이후에 수만의 중국인이 왕래했습니다. 이런 생각할 시간에 국내 방역에 더욱 신경 써서 자국민 보호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미 우리 당은 신상진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한폐렴 신종 코로나 대책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당이 함께 총력 지원에 나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우리 당은 힘을 합해서 전적으로 초당적으로 협력할 용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채기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책위 의장님 또 사무총장님 또 저희 당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미래한국당 자매정당의 설립에 대해서 여당이 검찰에 기소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 데 대해서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기에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법적인 이 정당 창당을 장려하고 또 보호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저희 당의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창당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저도 확인했습니다마는 오늘 점은 중앙선거관리가 분명히 기관의 의사를 표명하고 또 합법적인 정당 창당에 대해서 확고한 그런 기관의 의사표명이 있기를 촉구하고 저도 간사로서 철저히 챙겨나가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야말로 여당의 엄포와 겁박 용납할 수 없는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저히 따져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한 보름 전에 여야 간사들이 이 한국선거학회와 정당학회 두 기관에 선거구 획정위원을 선임해달라고 우리가 정식 공문을 냈는데 아니나 다를까 두 분 다가 매우 편향적인 그런 인사로 되어서 저희들은 정식으로 공문을 통해서 부적절한 위원 선임이다 하는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왜 부적절한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정당학회 유진숙 배재대 교수는 지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2017년에는 문재인 심상정이 찬성하는 결선 투표제 및 연동형 비례제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8년도에는 비례성 보장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긴급선언을 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긴급선언을 통해서 자신의 좌편향 성향을 지속적으로 알려온 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정당학회가 추천하는 이소영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의 경우 2013년 진보 종북 인사의 대학 강연을 불허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취지의 칼럼을 기고한 바도 있고 또 2018년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올해만 하더라도 미래한국당 창당에 대해 정치를 희화화하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특정의 정당의 편향적 어떤 생각을 매우 깊게 가진 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문재인 대선 후보의 공명선거 특보 출신인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비롯해서 선거구 획정위원까지 좌편향된 자들로 선임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4.15 총선을 우리가 공정하게 치를 수 있겠습니까? 또한 선거구 획정을 어떻게 공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희 당은 오후 11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비롯해서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그리고 박성년 자유시민운동본부 대표와 양선엽 공정선거연대 대표 그리고 조성환 2호선 박영하 교수와 함께 사전선거 부정선거 관련 이 방지 관련 간담회를 국회의원회관 제6 간담회장에서 가지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폐렴과 관련해서 자녀들을 군에 입대시킨 국민들 또 장병 가족들은 군에 미치는 영향, 군의 애기대 대처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방부는 초기에 좀 보건복지부의 발표 이후에 좀 후발적으로 좋지 않은 아쉬움을 보여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1월 3일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관심 단계를 발표한 이후에 3일이란 지난 한 72시간이 지난 시점에 중국 우한시 집단 폐렴 발생 관련 강조 사항을 정군에 시달하고 또 6일이나 지나서 1월 9일에 군 감염병 감시 체계 강화 정군 시달을 했습니다. 이 위기에 대한 대응이 보건복지부의 이후에 좀 매우 후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대응은 그 이후에 지난 메르스 대책을 하나의 그 사례로 삼아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체계적 대응 내용도 국민들이 안심시킬 정도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있는데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에 지금 대응하고 있는 부대 관리 분야에서 전 장병의 중국 사적 국외 여행을 공무 출장을 금지하고 있는 이것을 빨리 발표를 해서 여행을 준비 중인 군인들에게 여기에 대한 대비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하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일선 장병들에게 계획상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부대 출타, 복귀자, 외래인 출입자 전원 체온 측정, 또 환자 발생 지역 부대 장병 이동 통제, 예비군 훈련, 신병 교육, SNS로 전달하고 있지만 이것을 전 국민에게 알려서 병사들에게, 장병 가족들에게 좀 더 안전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군이 이런 부분에서 다른 부처를 의식해서 그런 건지 대책은 잘 하고 있으면서 홍보를 하지 않아요. 오늘 간헐적으로 대응으로 하고 있지만 왜 그렇게 합니까? 이런 건 전 국민들이 걱정하기 때문에 단체 생활하고 있는 장병들에 대해서 군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을 적극 국민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초기 후발적 대응과 적극적 홍보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안보 분야에서 시진핑의 한국 방문 계획과 연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시진핑이 2월 달에 올지 3월 달에 올지 4월 달에 올지 6월 달에 올지 크게 관심 없어요. 그런데 이 지금 우한 폐렴에 전 국민 관심 갖고 집중 대응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시진핑 방문이 6월 연기되었다 이런 발표는 무엇 때문에 발표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진핑의 한국 방문, 한중 정상회담에 정부가 신경 써서는 안 됩니다. 지금 모든 우한 폐렴에 대응할 시 국민 눈높이의 국정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보 당국자들은 이러한 국민 눈높이 맞는 시진핑 방문과 관련된 입장을 정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산실인 카이스트 설립 50주년입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대로 카이스트는 며칠 전 조국 씨 딸의 이름을 기념 조형물에서 빼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연한 결정입니다.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공정사회로 가기 위해 조국 일가의 적폐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가짜 뉴스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계속 확산되는 가운데 가짜 뉴스로 인해 사회 혼란이 가중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포털 검색어 조작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당국과 포털사들이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왜곡된 여론 조작을 그대로 놔두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난 28일에는 부산 우한 폐렴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가 있다가 3분 만에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며칠 전에는 미국 독감이 갑자기 검색어 상위에 노출되면서 여러 맘카페나 커뮤니티에 급속도로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정권의 불리한 내용은 즉시 때려잡고 자신들이 홍보하고 왜곡하고 싶은 조작 여론은 그대로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어 조작을 통한 여론 조작이 성행하니 국민들의 사회 불신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오죽하면 학생들까지 나서서 코로나 맵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었더니 누적 조회수가 수백만 건에 이르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다 광우병 사태나 촛불 시위에서 거짓 선동을 일삼은 현 정부의 자업자득입니다. 지난 13일 PC방에 3천여 곳 21만 대의 PC를 좀비 PC로 만든 일당이 검거되었습니다. 약 1년간 연관 검색어 조작을 시작했으며 1억 6천만 건의 포털 검색을 실행해 9만 4천여 건의 연관 검색어와 4만 5천여 건의 자동 완성 검색어가 부정 등록되도록 조작을 했습니다. 또한 일부 친여당 성향의 카페나 커뮤니티에서 또 미국 독감을 검색어 좌표로 찍으면서 우한 폐렴 여론 물타기를 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여론 조작을 지시한 김경수 경남지사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니 검색어 조작은 일상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정홍원 전 총리께서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를 통하여 드루킹 여론 조작 등 총선 개입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또한 일각에 총선을 앞두고 시진핑 주석 방안을 추진하기 때문에 중국 눈치 보느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총선이 중요하다 하지만은 국민 안정, 국민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총선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신종 코로나 방지 대책에 검색어 조작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기업들을 찾아가 윽박지를 것이 아니라 이를 제도화하는 데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집권 여당이라면 국정에 책임감을 갖고 2월 임시국회에서 검색어 조작 금지법을 처리하기 바랍니다. 예, 요즘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성행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저의 지역구 이천시 관내에 있는 손세정제 생산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이 업체는 본인이 번 돈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지난 사스 그리고 메르스 창궐 때도 큰 기여를 해서 또 많은 표창도 받은 아주 우수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요즘 인력난으로 심각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주문이 수십만 개가 지금 몰려드는데 막상 생산할 수 있는 분량은 뭐 하루 10,000개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그 폭주하는 주문에도 대응하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련 제품 생산업체들의 현실입니다. 이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제품 생산은 특정 시기에 특정 상황에만 대량으로 몰리다 보니까 품귀 현상이 심각하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요새 마스크 대량 주문이 오지만 그 공급이 따라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가격이 폭등하고 이런 현상이 세정제 업체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정부가 말로만 이런 감염병 예방 체계를 갖춘다고 하지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들 업체들이 이렇게 긴급 공급에 대응하지 못하는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선 인력을 상시 고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악성 재고 특정 시기에 언제까지 이 수요가 이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를 잘못 예측했다가
대량 악성 재고가 생기면 결국 기업이 도산을 한다고 합니다. 국민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영을 하다 보니 국민들이 이렇게 위기 상황에 터졌을 때 제대로 원하는 이런 생산품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정말 제대로 정신 차리고 이런 감염병 이런 창궐에 대비해서 이런 관련 업체들이 유사시에 긴급 인력을 확보하고 또 시설 지원 또 악성 재고가 발생할 경우에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지원 시스템 마련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지금 우리 정부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법치주의를 지켜야 될 그 장관이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검찰 내분을 유도하는 그런 식의 이런 행태 보여서 되겠습니까? 또 어떤 면은 이게 진정한 방역에 몰두해야 될 정부가 무슨 뭐 정치공학적인 사고입니까? 중국 눈치 보기에 제대로 된 적기 이 방역 대응 못했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우리의 허점이 뭔지를 바로 잡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런 방역 관련된 제품 생산 업체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부터 먼저 만들고 그런 정치공학적 사고는 접어두십시오. 국민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일하는 정부 모습 보여주기 바랍니다. 방금 마스크 문제가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근본적인 이 매점 매석 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즉각 강력한 단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 촉구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조선 후기 허생전 시대가 아닙니다. 허생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매점 매석으로 큰 돈을 번 그런 내용의 소설인데요. 지금 2020 대한민국이 조선 후기보다도 못한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국민들 얼마나 지금 민생에 걱정이 많습니까? 편의점에 가면 마스크가 없습니다. 지금 약국에 가도 마스크나 손세정제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일 날 이런 매점 매석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습니다마는 이틀이나 뒤늦게 홍남기 부총리가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검토하겠다. 이 엄포를 놨습니다. 마스크 수급이 불안된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엄포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마스크 수급 불안된 이렇게 가정을 할 게 아니라 지금 이미 마스크 수급이 지금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경찰도 매점 매석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지만 현재 진행되는 수사는 없다. 또 이렇게 상당히 이 구두 경고에 그치고 있습니다. 마스크 매점 매석 행위를 즉각 고시하고 처벌하고 단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마스크 업체에 대해서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이런 시대착오적인 이 획일적인 정책도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정부의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지금까지 정책이 모두 다 실패하고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시에도 생필품은 차질 없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과거에도 많은 국가들이 그렇게 해왔고 선진국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지금 세계 10대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에서 마스크가 없고 마스크 가격이 몇 배로 치솟는다는 게 이게 도대체 이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정부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정부가 할 일은 안 하고 딴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지금 뭐 출하량만 1,300만 개다 이렇게 큰 소리 칠 게 아니라 즉각 편의점과 약국에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공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금이야말로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하는 민생에서의 건강에서의 전시 상황입니다. 정부는 즉각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단속과 수사 그리고 수급 조치를 시행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옳은 소리